흔히들 등산의 역사를 말할 때면 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알피니즘을 떠올리곤 합니다. 알프스의 거친 벽을 타며 미지의 정상을 향해 몸을 던졌던 그들의 도전은 분명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사냐를 바라봅니다. 과연 우리의 등산이 서구의 그것보다 뒤처진 역사의 산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등산 문화는 유럽의 알피니즘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더 체계적이며 깊은 사상적 뿌리를 품고 있습니다. 유럽의 알피니즘이 산을 극복해야 할 정복의 대상이나 기록을 위한 스포츠의 장으로 여겼을 때 우리 선조들에게 사는 삶 그 자체이자 철학의 스승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산천 숭배와 신선 사상은 산을 단순히 오르는 곳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조화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이는 정상을 밟아야만 끝이 나는 서구식 등반과는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사상적 토대입니다. 체계성 또한 놀랍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남긴 수많은 유람기를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오늘날의 가이드북조차 무색해 할 만큼 상세한 경로와 지리 정보, 그리고 그 여정에서 얻은 학문적 성찰이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시스템이자 지식의 집합체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알피니즘을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이 깊고 오래된 등산의 철학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붓한 자루로 산을 정복한 조선시대 선비들 이야기입니다. 500년 전의 진짜 등산. 여러분, 혹시 등산 배낭을 챙기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왜 이 가파른 길을 오르는가? 오늘날 우리는 고어텍스 재킷을 입고 최첨단 GPS를 손에 쥐고 산을 오르지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집신 한 켤레의 의지에 천왕봉과 비로봉을 올랐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선비들입니다. 조선시대의 등산은 단순히 땀을 흘리는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산, 즉 산에서 노니는 것이었으나 그 내면은 치열한 자기 수양의 과정이었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은 책을 읽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우리가 무심코 오르던 산줄기가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조선 선비들의 등산이 오늘날의 우리보다 더 지독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들이 남긴 방대한 기록물, 유산기에 있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조선시대 유산기만 해도 수천 편에 달합니다. 율곡 이인은 금강산을 유람하며 그 장엄한 풍경 속에 담긴 우주의 원리를 탐구했고, 전필제 김종직의 제자 김일소는 지리산을 오르며 서슬 퍼런 역사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1489년 26세의 젊은 선비 김일손이 남긴 두류산기는 오늘날의 등반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세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마침내 천왕봉 정상에 섰을 때 그는 운해를 바라보며 천하가 내 발 아래 있으니 내 마음의 자금이 부끄럽다고 적었습니다. 대자연 앞에서 자신의 학문적 오만함을 반성하는 철학적 성찰의 정점입니다. 그들에게 산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비춰보는 거대한 거울이었습니다. 바위 하나, 나무 한 그루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낸다. 이 문구는 당시 유산기 곳곳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지리산이 엄숙한 수행의 장이었다면 금강산은 조선 선비들에게 평생에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꿈의 낙원이었습니다. 1555년 20세의 청년 율곡 이이가 남긴 유금강산기는 예술적 감수성과 성리학적 논리가 결합된 유산기의 백미로 꼽힙니다. 율곡은 금강산의 12,000봉을 보며 단순히 예쁘다 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이한 바위의 형태와 폭포의 흐름 속에서 우주의 근본 원리인 이와 기의 조화를 읽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에게 등산은 움직이는 철학 수업이었습니다. 그는 구룡 폭포의 물줄기를 보며 은하수가 거꾸로 쏟아지는 듯하며 그 소리는 하늘을 뒤흔든다고 묘사했습니다. 유산기는 당시 사진이 없던 시절 산에 가지 못한 이들에게 산의 모습을 전달하는 VR 콘텐츠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지식인들이 산이라는 공간 안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사유를 펼쳤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등산의 시스템입니다. 선비들은 혼자 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고위직 선비들은 나묘라는 의자 모양의 가마를 타고 산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가마꾼들이 가파른 절벽을 오르는 동안 선비는 가마 위에서 시를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유람을 즐기는 이들은 집신 여러 켤레를 허리춤에 차고 직접 바위를 탔습니다. 당시 산길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은 사찰의 승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짐을 옮기고 길을 안내하며 때로는 선비들의 대화 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조선의 등산은 유교와 불교가 산이라는 공간에서 만나는 기묘한 동행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산 정상에서 단순히 야호를 외치는 것에 그쳤다면 조선의 선비들이 남긴 정교하고도 유려한 등정 기록들은 당신의 산행 철학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들은 산 위에서 술을 마시고 시를 읊었지만 내려와서는 반드시 그날의 감동과 깨달음을 붓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산악사의 첫 페이지를 열 수 있는 귀중한 사료가 된 것이지요. 선비들의 산행이 수양과 풍류였다면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는 과학적 탐구와 영토의 상징으로 변모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고산자 김정호가 있습니다. 흔히 김정호가 전국을 3번 돌고 백두산을 8번 올랐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산을 바라본 시선입니다. 그는 산을 단절된 봉우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연결된 산줄기로 이해했습니다. 대동여 지도의 그 정교한 산맥 체계는 직접 발로 뛰며 산의 뼈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결과물이었습니다. 백두산은 단순한 최고봉이 아닌 우리 민족의 기운이 시작되는 조종산으로 숭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백두대간 종주를 하며 느끼는 그 뜨거운 애국심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본 것을 너에게도 보여주마라는 마음으로 지인들과 유산기를 돌려 읽으며 산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몸은 다시 일상의 평지로 내려왔지만 문장 속에 산을 가둬둠으로써 언제든 서재에서 다시 산을 오를 수 있는 심유를 완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산은 살아있는 신이 머무는 곳이도 하였습니다. 산을 오르기 전 혹은 정상에서 올리는 산 신제는 인간이 거대한 자연 앞에 갖추는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지리산, 설악산, 계룡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명산들은 모두 각자의 신령함을 품은 영산이었습니다. 선조들은 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의 기운을 빌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죠. 바위에 새겨진 수많은 글귀들은 그들이 산과 대화하려 했던 흔적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등산로 옆 이름 모를 바위에도 수백 년 전 어느 선비가 간절한 소망을 담아 올린 기도가 스며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조선 선비들의 유산기와 유럽의 알피니즘은 산을 향한 인간의 동경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닮아 있지만 그 뿌리와 지향점은 사뭇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적으로는 조선의 유산기가 훨씬 앞서 체계화되었습니다. 조선의 유산기는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 특히 15에서 16세기에 이미 하나의 문학 장르로 확립된 반면 현대적 의미의 알피니즘은 1786년 미셸 가브리엘 파카르와 자크 발마가 몽블랑을 정복하며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인류에게 산은 언제나 경외의 대상이자 정복의 공간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 그 중에서도 조선의 선비들과 근대 유럽의 등반가들이 산을 바라본 시선은 그 수직의 높이만큼이나 커다란 간극을 보입니다. 산이라는 존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솟아 있었지만 그 산을 마주하는 인간의 마음결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른 무늬를 그려왔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선비들에게 산을 유람한다는 것은 곧 걸어다니는 철학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굽이치는 산의 형세에서 우주의 이치를 읽어냈고 험한 길을 걷는 수고로움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닦는 위기작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정상 정복은 그리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에다 그 속에서 느낀 성찰과 도덕적 감흥을 글로 남기는 것이 진정한 산행의 완성이라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산행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능성 등산복을 갖춰 입고 험한 능선을 타는 알피니즘의 모습 속에 어느 산사의 고즈넉함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유산기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현대의 산행은 이 이질적인 두 전통이 만나 하나의 물줄기로 합쳐진 새로운 정신문화의 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의 등산 문화는 느림의 미학이자 기록의 예술이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에서 숨을 고르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을 마음의 지도에 새겼던 선조들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산악인들의 DNA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